요즘 이런 느낌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움직이면 피곤합니다. 해야 할 일은 줄었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바빠진 것 같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삶을 덜 무겁게 만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좀 특별합니다. 새로운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를 빼는 이야기입니다. 남은 인생을 위해 꼭 버려야 할 한 가지 생각.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오래 붙들고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은 천천히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여러 시니어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나이가 들어서도 마음 한구석에 같은 생각을 품고 계시더라고요. 본인은 그 생각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된 것처럼 느끼시거든요. 그 생각이 뭔지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아직 부족하다. 더 해야 한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은퇴하고 나서도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도 이 생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지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니까. 아이들을 먹여야 하니까.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하니까. 그때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채찍이 되어줬습니다. 그 채찍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더 벌 필요도 없고 아이들도 독립했고 직장도 떠났고 증명할 것도 줄었는데 그런데도 마음속에서 자꾸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뭐라도 해야 하는데 남들은 뭔가 하고 있는데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은데 이 느낌 저만 아는 게 아닙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이런 말을 정말 자주 듣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죄책감이 든다.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다. 뭔가를 해야 마음이 놓인다. 그런데 뭔가를 해도 금방 허전하다. 특히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잘 늙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 텔레비전에서 활기찬 시니어를 보면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싶다. 아이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다. 괜히 전화하면 귀찮아할까봐 전화도 못한다. 이런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누구한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자녀한테 말하면 걱정시킬까봐, 친구한테 말하면 나약해 보일까봐. 그래서 혼자 삼킵니다. 삼키고 또 삼키다 보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건 약한 마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만 이 감정의 뿌리에 있는 한 가지 생각을 알아차리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뭔가를 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마음의 뿌리가 행동에 있는 게 아니라 생각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이 한 문장이 60대 이후의 삶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뿌리에 있으면 아무리 부지런하게 움직여도 마음은 제자리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만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출발선 자체가 부족함이니까요. 부족함에서 출발하면 어디를 가도 부족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50대 중반쯤이었을 겁니다. 그때 저는 뭔가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뭔가를 배우고 하루를 꽉 채워야 제대로 산 것 같았거든요. 쉬는 날에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전에는 이거, 오후에는 저거. 빈 시간이 생기면 불안했습니다. 아, 이 시간에 뭘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왜 마음이 편하지 않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움직였는데 잠자리에 누우면 또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오늘도 부족했다.
내일은 더 해야 한다. 좀 더 알차게 보냈어야 했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매일 꽉 채우는데 매일 비어있는 느낌. 그 모순이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깨달은 건요. 제가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부족하다고 믿는 그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아이들도 자기 살림을 꾸리고 있고, 건강도 크게 나쁘지 않은데, 그런데 마음은 늘 모자랐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새는 그릇 같았습니다. 밑에 구멍이 있으니까 위에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차지 않는 겁니다. 그 구멍이 바로 부족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습관이구나. 오래된 습관이 만들어낸 착각이구나. 부족하다는 생각은요, 한때는 저를 살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20대, 30대, 40대 때는 그 생각이 연료가 됐습니다. 부족하니까 더 달리고 부족하니까 더 배우고.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달릴 필요가 없는 나이에도 그 연료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연료가 아니라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알아차리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하다는 생각이 너무 오래돼서 그게 생각인지 사실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마치 공기처럼 있는 줄도 모르고 매일 들이마시고 있었습니다. 재밌는 건요, 이걸 깨닫고 나서도 바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따라오지 않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 또 그 생각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뭘 해야 하지? 어제보다 더 잘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생각이 올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또 왔구나. 그래, 알겠다. 그런데 오늘은 내 말 안 들을게. 처음에는 하루에 10번도 넘게 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횟수가 줄더라고요. 2달쯤 되니까 어떤 날은 한 번도 안 오는 날이 생겼습니다. 생각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은퇴 후 1년 안에 우울감이 늘 수 있다고 보고하는데요. 그 원인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닌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기 존재감이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직장에서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과장, 부장, 대리, 팀장. 이름 앞에 직함이 붙으면 자기가 누구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었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 엄마, 가장. 그 이름이 곧 역할이었고 역할이 곧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직함이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독립하면 부모 역할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남는 건 뭡니까? 나라는 사람만 덩그러니 남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아직 쓸모가 있는 사람인가? 나는 누구한테 필요한 사람인가? 이 질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항상 부정적으로 내리는 게 문제입니다. 아직 부족하다. 더 해야 한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예전만큼 못하고 있다. 이게 반복되면 아무리 좋은 하루를 보내도 만족이 안 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불안합니다. 아무리 사랑받고 있어도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요. 그 결론이 먼저 깔려 있으면 어떤 증거가 와도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칭찬을 들어도 그냥 하는 말이겠지라고 넘기고,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다고 해도 다른 데가 또 안 좋을 수 있다고 걱정하고, 이게 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만들어내는 착각입니다. 현실이 아니라 마음의 렌즈가 왜곡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느끼는 게 훨씬 강하거든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느낌. 그 느낌 하나가 벌써 마음을 열어줍니다. 세 분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모두 실제 있을 법한 아주 평범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은 가명이며 사례는 여러 상담과 관찰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충남 공주에 사는 67세 순옥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순옥 씨는 평생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나고 자라서 어릴 때부터 일을 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도 농사일을 거들었고 결혼해서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작은 공장을 운영했는데 순옥 씨는 거기서 격리도 보고 식당 차림도 하고 직원들 챙기는 일도 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동시에요. 낮에는 공장, 밤에는 아이들 숙제 봐주고 새벽에는 반찬 만들고 그렇게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주변에서 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순옥이는 참 부지런하다. 순옥이는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이다. 저 집은 순옥이가 다 한다. 그게 칭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옥 씨는 그 말을 자기 정체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다. 나는 쉬면 안 되는 사람이다. 내가 멈추면 이 집이 안 돌아간다. 60세가 넘고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들도 서울로 떠났습니다. 남편과 둘이 조용히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순옥 씨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집 안 청소를 합니다. 이미 깨끗한 집인데 또 닦습니다. 텃밭에 나가서 풀을 뽑습니다. 뽑을 풀이 없으면 흙을 고릅니다. 점심 준비하고 오후에는 김치를 담그거나 이불을 빨거나 어떻게든 뭔가를 합니다. 저녁에 남편이 좀 쉬어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쉬면 뭐해? 가만히 있으면 더 피곤해.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무서웠던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자꾸 이런 생각이 밀려오니까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뭔가 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놀고 있어도 되나? 놀고 있는 게 아닌데도 마음은 자꾸 놀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바쁘지 않으니까요. 예전처럼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몸이 피곤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그 생각이 찾아올까 봐요.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을 만들었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할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무릎도 시큰거리기 시작했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게 됐습니다. 몸은 쉬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마음은 쉬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텃밭에서 상추를 심고 있었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한참을 흙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순옥 씨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심어둔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특별히 돌보지 않았는데 비가 오면 비를 맞고 해가 나면 해를 쬐고 알아서 자라고 알아서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토마토는 아무것도 안 해도 열매가 열리는데 나는 왜 뭔가를 계속해야만 괜찮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을까? 저 토마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텐데.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자기 속도로 익어가고 있을 뿐인데. 물론 토마토 하나 보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면 너무 가볍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옥 씨한테는 그게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순옥 씨는 하루에 1시간,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마루에 앉아 있으면 자꾸 일어나서 뭔가를 하고 싶었대요. 5분도 못 앉아 있었답니다. 자꾸 부엌으로 가려고 하고 빨래를 돌리려고 하고. 그런데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앉아 있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처음 알았대요. 운동보다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렸습니다. 5분에서 10분, 10분에서 20분.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느낌이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순옥 씨는 그 시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를 가만히 두는 시간. 텃밭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냥 바람 소리를 듣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보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마음이 편한 경험. 그게 순옥 씨한테는 처음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뭔가를 해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걸 알겠어요. 이게 이렇게 편한 건지 몰랐어요. 왜 진작 이러지 못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순옥 씨는 여전히 텃밭을 가꿉니다. 여전히 부지런하게 삽니다. 달라진 건 딱 하나입니다. 이제는 쉬어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것. 그리고 쉬는 자기를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됐다는 것. 그 변화 하나가 순옥 씨의 하루 전체를 바꿨습니다. 표정이 달라졌다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산 해운대 근처에 사는 71세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친 분이었습니다. 교직 생활 내내 성실했고 수업 준비를 꼼꼼하게 했고 학생들한테 인기도 있었습니다.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이분 수업을 듣고 나면 아, 이해됐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퇴직할 때는 학교에서 감사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6개월쯤 지나니까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눈이 떠집니다. 30년 동안 그 시간에 출근했으니까 몸이 기억하는 거죠. 눈을 뜨면 반사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습니다. 거실에 나와서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가 없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끄고 채널을 돌리다가 끄고 아내는 아침부터 동네 모임이 있어서 나가고 집에 혼자 남습니다. 점심을 혼자 먹습니다. 오후에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산책을 나가봐도 30분이면 돌아옵니다. 딱히 갈 곳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뭔가를 시작해보려고 했습니다. 서예를 배워봤습니다.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3달 다녔습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등산 모임에도 나가봤습니다. 토요일마다 모여서 산에 가는 모임이었는데 2달 하다가 빠졌습니다. 아들이 권한 스마트폰 활용 강의도 들어봤습니다. 며칠 만에 포기했습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뭘 해도 예전만큼 잘하지 못하는 자기가 싫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수학을 가르치면서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 뿌듯했고, 동료들이 수업 잘한다고 해주면 보람이 있었고, 학부모가 고맙다고 하면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뭘 배워도 초보입니다. 서예를 해도 글씨가 삐뚤어지고, 등산을 해도 젊은 사람들보다 한참 느리고, 스마트폰도 손자가 1분 만에 하는 걸 1시간 걸려도 못하고, 그래서 이분 마음속에 자꾸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잘 못하는 사람이 됐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나는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 이분이 진짜 힘들었던 건 사실 서예를 못하거나 등산이 느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기준을 내려놓지 못한 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30년 동안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니까요. 잘 가르치는 사람, 성실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그 기준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뭘 하든 그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겁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건데 마음은 이미 잘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분한테 변화가 온 건 의외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주말에 손자가 놀러 왔습니다. 7살짜리 손자인데 같이 종이 비행기를 접자고 했습니다. 이분이 접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서 접었습니다. 거실에서 같이 날렸습니다. 손자가 던진 비행기는 꽤 멀리 날아갔습니다. 이분이 던진 비행기는 바닥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손자가 깔깔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못하네 하면서요. 이분도 같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배 잡고 웃었다고 합니다. 그때 문득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못해도 괜찮구나. 못해도 이렇게 웃을 수 있구나. 못한다는 게 이렇게 재미있을 수도 있구나. 종이 비행기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순간에 잘해야 한다는 무게가 잠깐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잠깐의 가벼움이 이분한테는 큰 힌트가 됐습니다. 아, 내가 자꾸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뭘 해도 힘들었구나. 잘하는 게 목적이 되면 즐길 수가 없었구나. 그 이후로 이분은 뭔가를 시작할 때마다 자문한다고 합니다. 이걸 잘하려고 하는 건가, 즐기려고 하는 건가. 답이 잘하려고라면 잠깐 멈춥니다. 좀 더 생각해 봅니다.
답이 즐기려고라면 결과를 따지지 않고 그냥 합니다. 지금은 서예 모임에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글씨는 여전히 삐뚤어진다고 합니다. 모임에서 제일 못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부끄럽지 않대요. 왜냐하면 잘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먹을 갈 때 나는 냄새가 좋아서, 종이 위에 붓을 올릴 때 느낌이 좋아서 그냥 좋아서 가는 거니까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하는 건 젊었을 때 충분히 했다. 이제는 못해도 웃을 수 있는 나이가 됐다. 그게 나쁘지 않더라.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이건 좀 다른 경우입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65세 여성분인데 이분은 늘 남편과 자녀를 위해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자기 이름보다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 불렸습니다.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남편도 은퇴하고 둘이 마주 앉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시간이 많아졌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러더랍니다. 이제 내 시간이니까 취미를 만들어. 여행도 다녀. 뭔가 배워봐. 그래서 꽃꽂이를 배워봤습니다. 한 달 다니다가 그만뒀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니까 가기가 싫어졌어요.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는데 내 눈에는 내 것만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이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새로운 시도를 막고 있었습니다. 이분한테 변화가 온 건 동네 경로당에서였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 갔더니 어르신 한 분이 혼자 뜨개질을 하고 계셨대요. 8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코를 자꾸 빼먹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웃으면서 이러더랍니다. 또 틀렸네. 뭐 어때? 어차피 놔줄 거야. 그 모습이 이분 마음에 남았습니다. 80이 넘으신 분이 틀려도 웃으시는데 나는 65에 왜 틀리는 게 이렇게 부끄러웠을까? 그날부터 이분은 다시 꽃꽂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잘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꽃이 예뻐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발걸음이 가벼웠다고 합니다. 지금은 꽃꽂이 모임에서 제일 어린 축에 속하는데 가장 즐겁게 다닌다고 합니다. 실력은 아직 초보지만 매주 금요일이 기다려진다고요. 이 세 분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삶이 가벼워졌다는 것. 새로운 걸 추가한 게 아닙니다. 오래된 짐 하나를 내려놓은 것뿐입니다. 이제부터는 바꾸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겨두는 이야기입니다. 세 분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순옥 씨는 쉬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부산의 그분은 잘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전주의 그분은 못하면 부끄럽다고 믿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이 생각이 세 분 모두를 쉬지 못하게 만들었고, 즐기지 못하게 만들었고,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짚고 싶습니다. 문제는 부족함이 아닙니다. 부족하다고 믿는 그 생각이 문제입니다. 부족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충분하다는 걸 인정하지 못해서 불안한 겁니다. 젊었을 때는 그 생각이 엔진이었습니다. 부족하니까 더 일하고, 부족하니까 더 노력하고, 부족하니까 더 참고. 그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으면 그 엔진의 역할이 바뀝니다. 전진의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날이 됩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은 이제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쭉 돌아보면요. 못한 것보다 해낸 것이 훨씬 많습니다. 부족했던 순간보다 버텨낸 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 시절 월급이 빠듯할 때도 아이들 학비를 냈습니다. 몸이 아파도 출근을 했습니다. 힘들어도 가족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날에도 다음 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게 부족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충분한 사람이, 아니 충분한 것 이상을 해낸 사람이 살아온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보내고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여러분이 정말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하다는 안경을 쓰고 자기 인생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경을 바꿔 쓰시면 됩니다. 부족함의 안경을 벗고 충분함의 안경을 쓰시면 됩니다. 같은 인생인데 보이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 몸에도 영향이 옵니다. 마음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으면 잠이 얕아집니다. 잠이 얕아지면 피로가 쌓이고 피로가 쌓이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스트레스와 건강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다는 겁니다. 다만 건강 상태는 개인차가 크니 치료나 약 처방은 반드시 의사 지시에 따르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학적 조언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부족함에 잡혀 있으면 몸도 따라갑니다. 마음이 충분함을 알면 몸도 조금씩 풀립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버린다는 게 무책임해지자는 뜻이 아닙니다. 게을러지자는 뜻도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좀 더 너그러워지자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남은 인생의 진짜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거창한 건 필요 없습니다. 일상에서 아주 작게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 끝에 부족한 점 대신 충분한 점을 떠올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가 끝나면 자동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뭘 못했지? 오늘 뭐가 아쉬웠지? 오늘 뭘 빼먹었지? 이건 습관입니다.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걸 바꿔보는 겁니다. 오늘 뭐가 충분했지?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밥을 먹었다. 충분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잠깐 밖에 나갔다 왔다. 충분합니다. 오늘 누군가와 전화 한 통을 했다. 충분합니다. 오늘 아프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대단한 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부족함이 아니라 충분함에 시선을 두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충분하다는 말이 입에서 잘 안 나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평생 부족하다고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래도 매일 한 번만 해보시면 됩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충분했던 것 딱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그것만으로 마음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빠르지는 않지만 분명히 바뀝니다. 참,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이걸 머릿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작은 수첩에 적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날짜 옆에 오늘 충분했던 것 딱 한 줄만 쓰는 겁니다. 일기를 쓰라는 게 아닙니다.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햇살이 따뜻했다. 오늘 국이 맛있었다. 오늘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 이렇게요. 한 달 뒤에 쭉 읽어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내 하루가 이렇게 충분한 것들로 채워져 있었구나 하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잘해야 한다는 기준을 내려놓는 겁니다. 아까 부산의 그분 이야기를 했죠. 뭘 해도 잘해야 한다는 기준이 자기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60대 이후에는요, 뭔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뭔가를 하면서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합니다. 서예를 배우는데 글씨가 삐뚤어져도 괜찮습니다. 운동을 하는데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요리를 하는데 맛이 좀 이상해도 괜찮습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음정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잘하는 건 젊은 시절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때는 잘해야 인정받고 잘해야 돈을 벌고 잘해야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기준은 다릅니다. 즐기느냐, 마음이 편하냐, 하고 나서 기분이 좋으냐.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못해도 괜찮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은 나이가 됐다. 이 말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생 잘하려고 애써온 분들이니까요. 잘하는 게 자기 가치라고 믿어온 분들이니까요. 그런데 한 번만 진심으로 이 말을 자기한테 해보시면
마음이 놓이는 순간이 옵니다. 어깨에 힘이 빠지는 느낌. 가슴이 좀 열리는 느낌. 정말로 그렇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린 시절에 흙장난할 때 잘하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재밌어서 했습니다. 비 오는 날 물웅덩이에 발을 담글 때 잘하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좋아서 했습니다. 60대 이후에 필요한 건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아서 하는 마음. 그 마음만 되찾으시면 뭐라든 즐겁습니다. 세 번째, 비교를 줄이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은 혼자서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은퇴 후에도 뭔가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저 사람은 건강하게 여행 다니는데 나는 왜 집에만 있지? 저 사람 자녀는 잘 됐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손자를 자주 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뜸하지? 이런 비교가 마음속에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키웁니다. 비교 한 번 하면 부족함이 하나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비교의 끝은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더 잘하는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어도 더 좋은 조건인 사람은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더 건강한 사람은 있습니다. 비교를 하면 영원히 부족합니다. 비교를 멈추면 그 순간부터 충분해집니다. 비교를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오래 살아온 습관이니까요. 다만 비교하는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이걸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비교의 힘이 줄어듭니다. 알아차리면 멈출 수 있거든요. 모르고 하면 끝없이 이어지지만 알면 잠깐이라도 끊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비교가 더 쉬워졌죠. 다른 사람들의 여행 사진, 모임 사진, 건강 인증, 손자 자랑. 그런 걸 보면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하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는 잠깐 화면을 끄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내 옆에 있는 것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게 진짜 내 삶이니까요. 화면 속의 남의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내 삶이 진짜니까요. 비교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은퇴 후에 동창 모임이나 동문 모임에 가시면 자꾸 비교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구는 사업이 잘 됐다. 누구는 자녀가 의사가 됐다. 누구는 건물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기 인생이 초라해 보이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좋은 것들만 골라낸 겁니다. 누구도 자기 고민을 모임에서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다들 괜찮은 척, 잘 사는 척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하이라이트와 내 일상을 비교하지 마세요. 남의 가장 좋은 순간과 내 보통의 하루를 비교하면 당연히 내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건 비교가 공정하지 않은 겁니다. 내 하루는 내 하루대로 충분합니다. 남의 하루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비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부족한 점 대신 충분한 점을 떠올리기. 두 번째, 잘해야 한다는 기준 내려놓기. 세 번째, 비교를 알아차리고 줄이기. 거창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를 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하나만 해보시면 됩니다. 눈을 감고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을 해보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충분했다. 한 번만 해보시면 됩니다.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이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처음 해보시면 마음이 좀 이상할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 부족하다고만 생각해왔으니까요. 충분하다는 말이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을 하다가 눈물이 나셨다고도 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자기한테 충분하다고 말해본 적이 없으셨대요. 그런데 이 낯선 말을 매일 한 번씩 하다 보면 어느 날 진짜로 느끼게 됩니다. 아, 정말 충분하구나. 나는 이미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 느낌이 오면 아침이 달라집니다. 눈을 떴을 때 뭔가 해야 한다는 압박 대신에 오늘은 뭘 하고 싶지 않은 가벼운 호기심이 생깁니다. 해야 한다 해서 하고 싶다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전혀 다른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나본 분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이 세 가지를 한 달 동안 실천하신 뒤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달라진 게 뭐냐면요. 아침에 눈 뜰 때 무겁지 않아요. 예전에는 눈 뜨자마자 오늘 뭘 해야 하지 하면서 긴장됐는데 지금은 그냥 오늘은 뭘 하고 싶지 하고 편하게 생각해요. 그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이분이 특별히 대단한 걸 한 게 아닙니다. 잠들기 전에 충분했던 것 하나 떠올리고 비교하는 자신을 알아차리고 잘해야 한다는 말 대신 즐기면 된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했을 뿐입니다. 작은 것 세 가지. 그런데 한 달이면 하루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자녀분이 계시다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자꾸 뭔가를 하려고 무리하시거나 쉬지 않으시거나 뭘 해도 만족을 못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건 부모님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에 갇혀 계신 겁니다. 그럴 때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은 이겁니다. 엄마, 아빠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잔소리도 필요 없고 조언도 필요 없고 그냥 충분하다는 말 한마디. 그게 부모님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은 인생을 위해 꼭 버려야 할 한 가지 생각. 그것은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버리라는 건 나태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제 좀 쉬어도 된다고 허락해주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잘해왔다고 수고했다고 말해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오래 달려왔습니다. 충분히 많은 것을 해냈습니다. 충분히 단단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남편으로, 아내로, 직장인으로, 이웃으로 수많은 역할을 해내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충분함을 인정해도 되는 시간입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도 편해집니다. 몸이 편해지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덜 부담스러워집니다. 관계가 편해지면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모든 게 생각 하나를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오늘 밤 눈을 감기 전에 딱 한 번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충분했다. 그 한마디가 내일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내일이 모여서 남은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남들 속도에 맞출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빠르기가 아니라 방향이니까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걸 아는 것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저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을 붙들고 있는 건 습관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됩니다. 오늘 딱 한 문장만 기억해 주세요.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 마음속에 조용히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오래 남아서 힘든 날에 꺼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인정하면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닌가? 성장이 멈추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충분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더 여유롭게 새로운 걸 시작합니다. 충분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실패해도 자기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하는 노력은 두렵습니다. 충분하다고 느끼면서 하는 노력은 즐겁습니다. 같은 노력인데 출발점이 다르면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건 멈추는 게 아닙니다.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남은 인생을 위해 꼭 버려야 할 한 가지 생각. 나는 아직 부족하다. 이 생각 대신 이 한마디를 마음에 심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부족함에서 출발하는 하루와 충분함에서 출발하는 하루는 전혀 다릅니다. 같은 아침인데, 같은 밥상인데, 같은 하루인데. 마음의 출발점 하나가 모든 걸 바꿉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출발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내일도 모레도 충분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급하게 바꾸려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일은 내일의 하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원래 충분한 사람이었구나. 오늘 이야기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로 마음만 남겨주세요. 구독하시면 다음 주제도 이어집니다. 함께 늙어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